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직전 두 사람이 마주 서 있다. 버튼을 누르려다 멈춘 손이 잠깐 허공에 머문다. 그거 조금만 천천히 해주면 좋을 것 같아. 직접적으로 무엇이 문제인지 말하지는 않는다. 대신 속도를 이야기한다. 상대의 행동 전체가 아니라 그중 일부만 가볍게 건드린다. 그 말은 요청처럼 들리지만 어딘가에서 선을 넘지 않으려는 움직임처럼 보이기도 한다. 사무실 책상 위에 커피가 놓여 있다. 컵 가장자리에 남은 자국을 손가락으로 한 번 문지르고 그대로 다시 키보드로 손을 옮긴다. 요즘 좀 바쁘지? 업무 얘기를 꺼내는 대신 상대의 상태를 먼저 묻는다. 직접적으로 지적하지 않고 상황을 돌아가게 만든다. 말을 꺼내는 방향이 바뀌면 그 안에 담기는 부담도 조금 달라진다. 상대가 스스로 떠올리도록 두는 방식. 그 선택은 말하지 않는 부분을 더 길게 만든다. 편의점 앞 계산대 옆에 서 있는 두 사람. 봉투를 건네받으면서 한쪽이 짧게 웃는다. 요즘 이런 거 많이 남더라. 쓰레기통을 가리키는 말이지만 정작 버린 사람을 직접 지목하지는 않는다. 말은 주변을 향해 있지만 방향은 분명히 정해져 있다. 그걸 듣는 쪽은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자신에게 닿았다는 걸 안다. 하지만 아무도 그 사실을 명확히 꺼내지는 않는다. 이런 장면에서는 말보다 먼저 관계가 움직인다. 어디까지 말해도 괜찮은지, 어디서 멈춰야 하는지 그 기준이 대화 바깥에서 이미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다. 직접적으로 말하는 순간 그 기준을 넘는 느낌이 생긴다. 그래서 표현은 돌아간다. 문장의 중심을 살짝 옮기고 주어를 흐리고 상황을 대신 앞세운다. 그렇게 하면 같은 내용을 다루면서도 관계의 형태는 그대로 유지된다. 카페 창가 자리.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있지만 시선은 자주 테이블 위로 떨어진다. 그때 말인데 좀 다르게 느껴졌어. 무엇이 어떻게 달랐는지는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는다. 대신 느낌이라는 단어를 남긴다. 확정적인 판단 대신 개인적인 경험처럼 들리게 만든다. 이 방식은 설명을 줄이는 대신 해석의 공간을 남긴다. 상대는 그 빈 공간을 채우면서 스스로 어느 지점이었는지를 짐작하게 된다. 직접적인 말보다 시간이 더 걸리지만 충돌은 조금 늦춰진다. 복도 끝에서 누군가를 기다리는 동안 휴대폰 화면을 몇 번 넘기다가 다시 꺼둔다. 아까 그 얘기 나중에 다시 볼까? 지금 바로 다루지 않겠다는 선택. 대화를 미루는 표현이지만 거절처럼 들리지는 않는다. 이렇게 시간을 끼워 넣으면 말의 온도가 낮아진다. 감정이 아니라 상황의 문제처럼 보이게 된다. 그래서 대화는 이어질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한다. 이런 방식들이 반복되면 사람 사이에는 특정한 리듬이 만들어진다. 직접 말하지 않아도 이해하는 구간, 말을 흐리면 오히려 더 분명해지는 부분. 그 안에서는 정확한 표현보다 어느 정도의 여백이 더 안정적으로 작동하기도 한다. 물론 모든 상황에서 이 방식이 유지되는 건 아니다. 어떤 관계에서는 더 직접적인 말이 필요해지는 순간도 있고 우회된 표현이 오히려 거리를 더 만들기도 한다. 하지만 많은 장면에서 사람들은 먼저 돌아가는 쪽을 선택한다. 그 선택은 말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말을 둘러싼 관계의 형태와 더 가까워 보인다. 대화가 끝난 뒤 서로 아무 말 없이 자리를 정리한다. 남겨진 문장들은 짧았지만 그 사이에 들어있던 방향은 생각보다 구체적이었을 수도 있다. 직접 말하지 않았다는 사실보다 어디까지 말했는지가 더 중요하게 남는다. 그리고 그 기준은 다음 대화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반복된다. 같은 상황이 다시 오면 비슷한 표현이 또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. 그게 편해서인지 아니면 그게 유지되기 쉬워서인지 정확히 구분되지는 않는다.